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점 투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고 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점 투시 같은 경우에도 1점 투시와 마찬가지로 소실점의 의미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그 의미를 파악을 한다면은 말씀드렸다시피 3차원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물체가 3차원에 의해서 3점 투시로 보이기 때문에 1점 투시와 마찬가지로 2점 투시도 현실에서는 엄연히 따지자면 존재하는 투시는 아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소실점이 존재하죠. 양쪽 소실점이 존재하는데 1점 투시와 마찬가지로 양쪽 소실점을 연결한 게 이 화면을 보고 있는 관찰자의 눈높이가 된다. 그래서 여기 눈을 그렸죠. 눈을 그리고 눈이 여기 딱 걸쳐져 있으니까 이 물체, 이 건물을 보고 있는 사람은 이 바닥으로부터 이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조금 더 가깝다면은 뭐 얼굴이 여기 있고 어깨가 이렇게 있고 이 정도 위치를 한 거라고도 또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1점 투시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방 안을 그려봤지만 이렇게 야외를 그릴 때에는 이 소실점끼리 연결한 이 눈높이가 또 하나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평선인데, 저희가 지구가 둥글잖아요. 지구가 둥글어서 엄연히 따지면 일직선은 아닌데 끝없이 존재하는 이 땅은 이 눈높이에서까지만 보이고 그 이후부터는 보이지 않는다. 그거를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눈높이까지, 여기까지가 지평선이고 그 위부터 하늘이다. 야외를 그릴 때에는 뭐 3점 투시로 건물을 그리시던 아니면 2점 투시로 건물을 그리시던 지평선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그 지평선은 내가 여기까지 그리고 싶다 아니면은 뭐 여기까지 그리고 싶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건물의 소실점을 찾아주고 양쪽 소실점을 연결을 한 이 선이 정확한 지평선의 위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종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딱 길이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이 종이를 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기 눈높이에다가 이 종이의 위치를 맞춰주시고 한번 실눈을 뜨고 쳐다보세요. 그러면 정확한 자기의 눈높이 위치에 종이를 위치하게 되면은 종이가 면이 안 보이고 일자로 보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일자로 보이게 되겠죠. 근데 내가 점점 예를 들어서 눈높이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땅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면이 보이겠죠. 이 종이가 끝까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자기 눈높이 이상으로 길이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눈높이가 여기까지인데 땅이 있다면 앞에 있는 땅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모는 종이처럼 간격이 정해져 있다고 치면은 점점 좁아지다가 눈높이까지 와서는 간격이 매우 좁아지게 되면서 여기 이상으로는 땅이 보이지가 않겠죠. 이거를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은 2점 투시이기 때문에 이쪽 축과 이쪽 축은 소실점에 의해서 점점 이렇게 모이는, 좁아지는 형태를 가지지만 이 위아래 축은 고정이 돼 있다. 이렇게 고정이 돼 있죠. 길이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투시를 배울 때 눈에서 가까운 거는 길거나 크게 보이고 먼 거는 작거나 짧게 보인다라는 이 사실을 배웠잖아요. 이거를 잘 인지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눈높이가 여기 있으면 여기에서부터 멀어지는 여기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존재하니까 점점 좁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똑똑한 학생들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맞지만 그림에서는 고정을 해주자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 좁아지는 정도에 비해서 이 좌우가 좁아지는, 세로축에 의해서 좌우가 좁아지는 이 정도는 매우 미비하기 때문에 그림에서는 그냥 고정을 해주는 겁니다. 1점 투시와 마찬가지로 거의 없다. 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2점 투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바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들어가 볼 거고, 방을 그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큰 건물이 아니라 저희가 살 것만 같은 그런 작은 집 있죠. 집을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점 투시를 이렇게 그릴 때
애초에 지평선을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림 안에 지평선을 이렇게 보조선으로 그어줄 거예요. 지평선을 그려줬으면 어떻게 되죠? 소실점이 지평선 위에 올라와야 됩니다. 지평선을 그렸으면 소실점이 위나 아래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평선 위에 양쪽 소실점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소실점을 그림 안쪽에 위치하도록 여기 이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세로축을 또 보조선으로 그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소실점이 연결된 이 선이 정확한 그림의 관찰자의 눈높이가 되고, 이 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더 내려올 수도 있고 하기는 한데, 이 정도까지를 제가 그릴 집의 밑바닥 부분, 바닥 부분이라고 간단하게 설정을 해줄게요. 그 다음 또 지붕을 만들어 줘야겠죠. 지붕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소실점에서 이렇게 집을 여기까지 그려버리면 이게 좌우가 엄청나게 큰 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좌우를 어느 정도 잘라내서 현실감 있는 집의 크기로 만들어줄게요. 지금 이 정도까지 다 그려버리면 집이 거의 한 몇만 평 정도 돼 보이니까 뭐 이 정도로 이 안에다가 한번 집을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바닥이고 이 안쪽에 집이 온다는 걸 딱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실점이 정확히 지평선 위에 위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평선이 소실점과 따로 놀면 안 돼요. 그러면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바닥이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지평선이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짜 맨바닥 있죠. 지구의 바닥은 여기까지 보여야 되지만 사람이 만들어 놓은 보도블럭이라던가 뭐 잔디밭이라던가 그런 인공으로 만들어진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넓이가 짧기 때문에 이 앞에서 끊길 수 있다. 그거까지만 이해하시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집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리고 항상 위아래 방향은 화지와 수직 방향으로 고정하되 좌측 우측 방향은 소실점으로 모이게끔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계단 하나하나도 투시에 맞춰서 그려줘야 합니다. 그렇죠. 절대로 감으로 그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하나도. 그러니까 이점 투시는 수직선 그리고 양쪽 소실점으로 가는 선들 빼고는 없어요. 사선이 아닌 이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또 창문이 있어야겠죠. 창문도 하나하나 다 투시선에 맞게 그려야 됩니다. 그 다음 원쪽의 창문, 이런 거 그리실 때도 이 소실점을 신경 써주시는 건 물론 당연하지만 그거와 동시에 이쪽에는 시선에서 가깝고 소실점으로 가까이 갈수록 시선에서 멀기 때문에 창문들의 이 넓이 또한 조금씩 좁아져야 된다는 거를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신경을 써주셔야 사실감 있는. 좀 아쉬우니까 여기 외곽 라인을 한번 조금 더 강조해서 정리를 하고, 그냥 이렇게 땅 위에 집 한 채만 멀뚱멀뚱 서 있으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앞쪽에 도로도 투시에 맞게 한번 살짝 그려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집 한 채를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의 집을 사진을 한번 찍으셔서 사진을 그대로 따라 그리시거나 아니면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 사진을 토대로 집을 내가 조금 리모델링을 해보고 싶다, 재건축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일부분만 좀 바꿔서 투시에 맞게 그려보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연습하는데. 그래서 한번 따라 해보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리를 조금 찍어서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집을 그린 이유 자체가 이 물체 자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눈높이잖아요.
사람보다 보통 이렇게 높이가 훨씬 더 키가 큰 물체들이 우리 눈에는 2점 투시로 보이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건물들을 많이 그리는 거예요. 2점 투시 할 때. 그래서 본인이 더 근처에 있는 높은 빌딩의 옥상에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무슨 헬리콥터를 타고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타고 사진을 찍지 않는 이상 어느 각도에서 찍어도 2점 투시로 나올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물을 그리는 거라서 그 보고 계시는 분들의 집이라던가 뭐 아니면 근처에 있는 주택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사진을 찍으시면은 어디에서 어떻게 찍으셔도 2점 투시로 비슷하게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찍으시다 보면 그러면 어떤 물체를 2점 투시로 그리는 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유리하겠구나. 그리고 보는 사람 눈에 굉장히 익숙하겠구나. 그것도 한번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나무 네. 하나만 그려주시면 안 돼요? 나무도 역시 일단 이 도로에 있는 나무 같은 가로수잖아요. 가로수 같은 것들은 아무렇게나 그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위치에 가로수가 딱 심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 위치에 가로수가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이제 나무는 이 위에다가 편하게 높이는 그냥 유추해서 하면 될까요? 우리의 눈높이보다 어쨌든 위로 올라가면 되니까요. 내 사람의 눈높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나무는 우리가 위에서 나무를 쳐다보는 것보다는 밑부분의 가지랑 그 나무 잎사귀를 이렇게 모여 있는 걸 한 큰 덩어리로 봤을 때 덩어리의 밑면이 좀 많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시선이 눈높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위로 올려다 보게 되겠죠. 이 나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살짝 밑에 부분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밑에 그 그늘진 모습이 많이 보일 거예요. 햇빛이 당연히 태양광으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밑부분에 그늘이 많이 지니까 어두운 쪽이 보이겠구나. 그런 것까지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거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정말 투시를 거의 다 이해했다고 저는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2점 투시 끝. 네, 수고하셨습니다. 3점 투시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네.